3월 달에나 좀 미리 구매하셨다가 한 20%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좀 그럴 수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기, 조금 열기가 식는 시기, 이럴 때 적절하게 이제 분배를 잘해서 꾸준히 뭐 적립식 형태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업노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또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비트코인을 또 적립식 투자를 하는 서비스인 비트세이빙을 또 운영하고 있고, 지금 또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또 겸임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블록체인 비즈니스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FOMC 끝나고 이제 금리 인하가 올해 또 추가로 횟수가, 아마 금리 인하 전망이 연초에는 이제 올해 한 뭐 2회, 3회 정도 많이 할 거라는 예측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의 스탠스는 이제 금리 인하가 올해 뭐 한 번, 두 번 정도 더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CPI하고 이제 PC가 또 발표 나면서 아마 시장 기대치 정도 나온 걸로 봐서 조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뭐 매크로 전망은 제가 또 잘 전문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료에 띄운 거 보면 사실 금리가 우리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긴 하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제 주요 투자은행들이 연내 이제 정책금리를 어떻게 좀 전망하는지를 보면 한 10개 투자은행 지금이고요. 여기 지금 자료 보시는 것처럼 이 중에 4곳 정도는 이제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좀 예상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곳들은 이제 한 2번 정도, 그래서 50bp, 75bp 정도의 주가 금리 인하를 좀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는 전망이 최근에 조금 줄었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가격도 조금 반영되는 느낌이긴 한 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금리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 이게 막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갑자기 비트코인 떨어지고 내려가면 바로 오르고 이런 상관관계 사실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의 사이클에서 흐름을 보면 기본적인 금리의 어떤 추세, 금리 기대감의 이 환경은 비트코인이 크게 이제 불장으로 가 이제 배어장으로 바뀐 이제 되게 중요한 변수였긴 했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 하나를 좀 정리해서 띄워봤는데요. 비트코인 여러 사이클들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이클들이 있었는데, 금리가 이제 상승하는 이제 기조, 상승을 해야 되는 기조에서는 비트코인이 아무리 날고 기더라도 가격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불장 상승하기가 힘들긴 해요. 그래서 우리 뭐 두 번째 우리 2018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비트코인이 한 8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여기 8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때 이제 금리가 1년에 4차례 정도 인상되는 환경이었어요. 이때는 아무리 비트코인에 좋은 호재들이 있어도 힘들다. 우리 지난번 2022년도 같은 경우도 한 해 동안 7차례 인상을 했잖아요. 0.25%에서 4.5%까지 한 77% 하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된 환경에서는 비트코인이 상승은 굉장히 어렵다. 근데 지금의 우리 지금 금리 환경은 사실 뭐 더 인상한다라는 이런 데보다는 이제 얼만큼 몇 차례 더 인하를 할까, 아니면 좀 더 그대로 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시장에서 좋은 호재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가격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백그라운드 요소로서 이제 금리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지금 금리 인상이나 이런 기준은 사실 아니잖아요. 현재 금리 더 올리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죠. 내년까지 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에서 이게 뭐 하락장 전환이다, 불장이 끝났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하반기 때 어떤 호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점점 더 이 매크로의 금리 환경이랑 이제 엮여서 갈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첫 번째 고점이었던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금리 환경하고 상관없이 이제 내재적인 어떤 이슈, 뭐 2014년도에 마운트 콕스 해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사실 2017년도나 2021년도 넘어온 이제 그 사이클 때부터는 이제 어떤 금리 환경에 따라서 이게 위험 자산에 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빠르게 오르게 되면 현금화를 하고 거기서 나온 악순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금리 어떤 추이들은
되게 많이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현재 이제 한 5.5%잖아요. 금리가 뭐 몇 차례 올해 뭐 인하가 뭐 회수가 좀 적다면 내년에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은 저는 여전히 이 비트코인 자산의 가격에 있어서는 좋은 전망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좀 생각을 들긴 합니다. 네. 관심이 식는 거는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타이밍엔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뭐 가중치가 올라가면 반감기가 5월달에 있고 나서 그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한 몇 개월 정도 많이 흘렀거든요. 뭐 채굴자들 막 다들 이제 채굴 못하겠다, 채산성이 안 나오니까 항복하고. 2016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가격이 기대감 대비해서 가격이 빠르게 안 올라가니까 식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아마 뭐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격을 계속 보기 때문에 빠르게 가격이 뭔가 자기 성에 안 차면 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 3월 달에 엄청 많이 질렀거든요. 비트코인 1억 넘어가고 1억 3천 5천 막 갈 것 같았고,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았고, 근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한 15% 20%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리적인 이제 좀 그런 상실감도 사실 존재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지금이 6월이지만 사실 뭐 다음 달 뭐 8월 달 9월 달 전망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지 이 바닥을 맞추는 거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 자산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좀 바라보고 좀 멘탈 관리하고, 지금 나오는 소식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즉 펀더멘털이죠. 비트코인 펀더멘털에서 이게 악재인지 아니면 결국 비트코인 펀더멘털에서는 좀 좋은 소식들인지를 계속 구분하면서 좀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여전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장이 저는 좋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뭐 3월 달에나 좀 미리 구매하셨다가 한 20%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좀 그럴 수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기, 조금 열기가 식는 시기, 이럴 때 적절하게 이제 분배를 잘해서 꾸준히 뭐 이게 적립식 형태나 분할 매수 형태나 이 자산을 확보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이 비트코인 자산이 건강해지는지 아닌지를 계속 판단해 나가고, 이런 습관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승장 내에 있는 상황이냐, 이게 하락장으로 전환하는 어떤 흐름이냐,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더 비트코인을 신뢰를 한다면 그거가 상관없이 사실 3, 4년 지나면은 사실 무의미하게 더 이상을 가잖아요. 그럴 수 있긴 한데, 또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떨어질 때 좀 미리 좀 현금화 시켰다가 더 하락을 하면 더 매수를 하고, 이런 이제 하고 싶은 욕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금리를 봐야 된다는 이유도 그런 의미에서인 거죠. 이게 70% 80% 하락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인가, 아니면 상승장 안에 있는 상황인가. 그래서 아까 하락장 전환의 흐름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하락장 때는 한 70에서 80% 하락을 했어요, 이 시장이. 아마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락을 하는 거겠죠. 물론 이제 앞으로 시가총액이 계속 커질 거니까 하락폭이 좀 줄어들긴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이제 공급 탄력성이 되게 작기 때문에 오를 때는 많이 오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락폭도 좀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승장의 어떤 내에 있는 흐름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과거에 한 30에서 40% 정도가 이제 좀 맥스 좀 하락이었고요. 물론 이제 그거를 또 보는 다양한 뭐 온체인 지표 등등이 있긴 합니다만, 상승장 내에서는 한 30-40% 정도 하락은 늘 염두에 두는 게 좋다. 지금은 한 20% 좀 넘게 하락이 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상승장 내에서 내가 30% 하락을 맞춰서 그때 딱 들어가야지, 이거 시도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제 과열이 아닌 구간에서 적절히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근데 과열일 때도 우리가 이제 보조지표나 이런 것들을 예의 있게 보지 않으면 과열인지를 잘 인지 못할 때도 있어요. 다시 우리 딱 3개월로 시간을 돌려가지고 3월 달로 돌아갔어요. 3월 달에 분명히 과열이었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때 김치 프리미엄 또한 5% 7%까지 팍 올라갔고, 그다음에 뭐 온체인 지표인 MVRB는 그까지 안 올라갔지만 뭐 단기 보유자인 SOPR 같은 경우도 보면 꽤 많이 치솟아 올라갔거든요. 지금 보면은 과열이었네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못 본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보면서 좀 욕심을 좀 내리면서, 과열일 때는 이제 들어간 매수 포션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게 많은 지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지표들을 이렇게 다 보다 보면 이제 서로 상충도 되고 헷갈리기도 하고, 좀 이게 좀 압축할 필요는 있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이제 과거를 패턴을 보면 잘 좀 유의미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금리예요. 금리의 향방, 요 페이지 계속 이어서 보면 각 시점에서 고점일 때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딱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이미 과거에는
가격이 고점일 때 금리가 거의 0.25% 또는 이제 1% 초반대였어요. 금리를 앞으로 더 올려야 된다라는 이제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2021년도 11월 달에도 보면 금리 좀 올려야 된다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25년 7번 올린 거잖아요. 2017년 12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금리가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한 환경이고, 또 하나는 이 시장 내에서 이게 과열이 됐냐 안 됐냐를 되게 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과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변하지 않는 유일한 속성 중에 하나는 사람의 욕망, 탐욕이거든요. 탐욕이 수치화로 해서 보는 게 어떤 과열의 지표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 탐욕이 극에 달했을 때가 늘 이제 위기 신호인데, 지금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그러면 이제 그 탐욕을 바라보는 과열의 지표를 뭘로 볼 것인가를 골라야 되는데, 그 중에 그래도 많이 오래된 지표가 MVRB라는 지표고, 그래서 첫 번째 고점이었던 2013년도 11월 달 있잖아요. 이때는 MVRB가 5.8까지 갔어요. 지금 이 지표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제 더 초기 시장이었다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많이 과열이 된 거죠. 두 번째 사이클 고점이었던 2017년도 12월 달은 4.28까지 갔거든요. 이 MVRB 지표가. 이게 MVRB 지표가 4.28이란 얘기는 전체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지갑 단위에서 이 수익이 4.28배란 얘기예요. 다 4배 이상은 수익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이클이었던 2021년도, 그땐 4월과 11월이 두 번째 이렇게 고점을 쳤었는데, 그때도 한 3.45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열 지표들을 같이 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이제 시가총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이 변동폭이 좀 줄어들잖아요. 3 정도만 넘어도 되게 이제 리스크한 신호로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과열 지표에서는. 비트코인이 이제 뭔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격 흐름과 차트만 계속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차트의 모양도 과거에 이렇게 많이 갔다가 또 한 7, 80 빠지고 이런 거 반복이긴 하니까. 근데 비트코인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 그렇게 심화하지도 않아요. 본질적인 부분 좀 더 바라보고 좀 공부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긴 하거든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에 있는 에셋 중에서 가장 희소한 자산이긴 해요. 앞으로도. 그리고 금을 뛰어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보통은 내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은 공급 탄력성이 되게 없는 자산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제 공급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시장에 이제 가격이 막 상승을 했을 때, 이런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면 이제 부동산은 다른 자산보다 공급 탄력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땅에 대해서 다시 인허가를 내고 다시 아파트를 짓고 신규 공급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공급을 다시 늘림으로써 이제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고, 다른 원재료도 마찬가지고 뭐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이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공급을 임의로 늘릴 수가 없는 자산인 거죠.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코드화가 돼가지고 수량이 픽스가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한번 확 몰아칠 때 이 공급으로서 어떤 가격 조절 역할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상승한 효과가 있긴 하거든요. 존재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떨어진 하락도 좀 큰 편이긴 하죠. 이런 어떤 이제 공급에 있어서 명확한 제한된 양이 있는 자산은 글로벌에서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면에서의 이 상승 계속 이끌 거라고 좀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가장 좋은 자산이긴 하거든요. 가치를 담아줄 수 있는 자산. 근데 그거를 인지를 하는 개인이나 인지를 하는 기관이나 인지를 하는 기업들이 계속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수요 측면인데, 수요 면에서는 그 수요가 훨씬 잘 들어오게 할 수 있는 ETF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수요들을 더 빠르게 이제 땡길 수 있는 이런 이제 방법들이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시장에 계속 이제 피아트 커런시 돈의 공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죠.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 돈을 저장하는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은 점점 더 이제 많이 주목받을 거라서,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하는 구조가 되긴 할 거예요.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 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호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